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성탄절인 어제 각 성당과 교회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복하는 미사와 예배가 일제히 진행됐습니다. 시민들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되새기며 온누리의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추워지겠습니다. 일부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고 전남 서해안 지역에는 내일까지 최고 8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사라져가는 농촌을 살리자는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농촌 사회가 고령화로 공동화된 데다 지원을 받기 위해 경쟁을 해야 하는 정책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달걀값이 평년보다 5% 이상 오른 가운데 잇따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산란개 275만 마리가 살처분되면서 수급 불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성탄절인 어제 성당과 교회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복하는 미사와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또 지역 곳곳에선 시민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연말 분위기를 만끽했는데요. 온누리의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은 모두 같았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탄을 축복하는 하얀 눈이 내리는 담양 메타세커이어 거리. 하늘에 매달린 별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크리스마스를 장식하는 하얀 눈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습니다. 성탄절날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니까 기분 너무 좋고요. 가족과 이렇게 나와서 즐길 수 있으니까 행복합니다. 대형 트리가 설치된 상점가에는 빨간 코의 산타 행렬이 등장했습니다. 꼬마 손님들은 자연스럽게 산타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선물을 받아든 꼬마 손님들의 발길은 체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산타도 많이 사탕이나 그런 간식도 두개 받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도심 속에서는 춤과 비보잉으로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무대를 주름잡는 화려한 동작 하나하나에 한 해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실내에는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체험장도 마련됐습니다. 하얀 케이크에 조심스럽게 올려지는 과자와 초콜릿에는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건강하고 정말 내년에는 더 잘 살자. 저 그렇게 기원하고. 각 성당과 교회는 일제히 미사와 예배를 올리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복했습니다. 신도들은 경건하게 두 손을 꼭 모으며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성당과 교회 그리고 야외 축제장에서 시민들이 성탄 휴일을 즐기는 방식은 각자 달랐지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복하는 마음은 모두 같았습니다.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2도의 기온 분포로 어제보다 10도 가까이 떨어지겠습니다. 강추위와 함께 눈도 이어지면서 내일까지 전남 서해안 지역에 최고 8cm, 광주와 그 밖의 지역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주말인 토요일까지 이어지다 일요일부터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고 내다봤습니다. 달걀값이 평년보다 5% 넘게 오르면서 30개들이 특난 한판 가격이 7,000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24일을 기준으로 특난 한판의 소비자 가격은 6,835원으로 평년보다 5.13%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달걀 가격이 뛰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전남에서만 3건, 전국적으로는 21건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산란개 275만 마리가 살처분되면서 수급 불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농촌 마을들이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에 참여해 체험 프로그램을 열고 있지만 갈수록 운영하기는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마을에 사람이 없는 것도 이유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하는 것도 큰 부담인데요.
사라져가는 농촌을 살리자는 정책인데 여력이 안 되는 마을은 또다시 도태되는 상황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한 걸음 더 집중 취재했습니다. 곡성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마을 입구에 체험관이 눈에 띕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떡방아 찢기 등 체험 도구들은 한 곳에 쌓여 있고 의자에는 먼지가 가득합니다. 숙박을 위한 공간에는 이불이 2년째 그대로 묵혀 있습니다. 이 체험 공간은 원래 목적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고 지금은 마을 주민들을 위한 임시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문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은 지난 2011년부터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올 때는 한 30명, 40명씩 왔었어요. 마을 주민들이 거의 동원해서 막 나와서 같이 인절미도 만들고 막 구루마 타고 소구루마도 같이 타고. 하지만 지금은 전화 받을 사람조차 없습니다. 마을 이장이 무보수로 위원장을 맡아 시설 관리만 겨우 하는 수준입니다. 마을 주민 40여 명 대부분이 노인인데다 인력 채용이 쉽지 않은 겁니다. 몇 번 댕겨봤는데 뭐 크게 반응은 없으세요. 자산이 없다, 돈이 없다고 안 해줘요. 잘 힘들어요.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딴 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부 다. 올해 전남 지역의 농촌체험 휴양마을 예산은 약 30억 원. 이 중 25억 원은 가장 시급한 인력 채용, 즉 사무장 활동비로 쓰입니다. 하지만 마을 전체 170여 곳 중 약 60%만 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도 관계자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며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있고 지원해도 잘 되기 어려운 곳이 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죽어가는 농촌을 살리자는 정책인데 공모 자격에 미치지 못하는 등 여력이 안 되는 마을은 또 뒤로 밀리는 겁니다. 그 체험 마을들끼리 서로 경쟁을 해서 받아야 되니까 그게 좀 아쉬운 점이 그런 거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농촌 체험 휴양 마을은 모두 1,192곳. 농촌 주민들은 마을이 다시 활력을 찾길 간절히 바랍니다. 운영이 쉽지가 않은데 계속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마을 생기, 살아있는 마을, 제 마을이거든요.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올 한 해 전남 지역에서는 산재 사망 사고 등 안타까운 소식이 적지 않았습니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으로 15년간 옥살이를 한 부녀는 재심으로 억울함을 풀기도 했는데요. 사건 사고 소식 유민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월 여수 거문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제22 서경호. 선체 내부까지 수색이 이뤄졌지만 7명이 숨졌고 실종자 3명은 끝내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땅에서는 여전히 산업재해가 빈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안전사고는 노동자를 덮쳤습니다. 순천 레미콘 공장에서는 탱크를 청소하던 노동자 3명, 여수 식품업체에서도 폐수 처리장에서 작업 중인 2명이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뚜껑이 너무 협소하고 공격 자체도 착용을 못하고 끼임과 깔림, 감전 등 산업단지가 밀집한 전남 동부권에서 여러 유형의 산재 사망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불법적인 공권력의 행사를 되짚고 정리하는 일도 활발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여순 사건 국가배상소송에 국가상소 취하 포기 조치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여순 사건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고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으로 15년 옥살이를 한 백씨 부녀는 광주고법의 재심에서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자백 강요와 진술 조작 등 총체적인 부실 강압 수사가 이루어졌고 다시 진범을 찾기 위한 과제가 놓였습니다. 범행 부인은 인정으로 바뀌었고 부인하면 강압적인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수사와 공소유지 전 과정에 걸친 공권력 남용의 총합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속도를 내던 국립순천대학교와 목포대의 통합 작업은 막판 학생들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순천대는 교원과 직원 학생까지 세 주체 모두 과반 이상 동의해야 하는 기준을 세웠는데 학생 60%가 반대표를 던지면서 다시 일정을 논의합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불법 당원 모집 의혹과 관련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면서 광주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 구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징계 대상자를 공개하진 않고 있지만 광주 지역에서는 불법 당원 모집 의심 대상에 현직 구청장 1명과 시의원 4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불법 당원 모집이 사실로 확정될 경우 경선 참여 자체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어 징계 수위에 따라 공천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현역 선출직 평가 결과도 광주 지역 구청장 선거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광주와 전남 전역에 추모 사이렌이 울립니다. 광주시는 12.19 여객기 참사 1주기인 오는 29일 오전 9시 3분부터 1분 동안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해 광주 전남 전역에 추모 사이렌을 전파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체 책임을 기억하는 의미라며 희생자 179명의 넋을 위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 서북권에 이어 전남도 동부청사에서도 송년 기자회견을 갖고 동부권 미래 발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자신을 둘러싼 통일교 후원금 의혹과 순천대 목포대 통합투표 부결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내년을 동부권 100년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먼저 위기의 석유화학 철강 산업을 AI, 탈탄소, 고부가 기술로 바꾸고 배터리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해 동부권의 새로운 산업 성장축으로 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상 풍력단지 조성과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확대를 통한 아리백 실현과 에너지 기본소득 모델도 제시했습니다. 여수 강양만권 산단에 AI 차세대 전력망을 구축해서 지산지소의 저렴한 전력 공급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어 2028 G20 정상회의와 유엔기후 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유치해 동부권을 국제행사 개최 거점으로 세우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또 동부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여수공항 국제선 운항과 여수남해 해저터널 추진도 약속했습니다. 부정기 국제선 운항도 추진해서 국제 관광과 비즈니스 수요에 걸맞는 남해안 남중권 대표 공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통일교 300만 원 후원금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고 순천대 목포대 통합투표 부결에는 안타깝다면서도 대통합 과정에서의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통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대승적 견지에서 우리가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한 번 더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끝으로 김 지사는 2년 연속 가장 높은 합계 출산율을 기록하고도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것은 아쉽다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겼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소록도의 지리적 위치는 고흥이지만 관리권은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생활 개선과 접근성 확대를 위해 고흥군이 관리권을 이관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소록도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생활 인프라를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16년 한센병 전문 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소록도 병원입니다. 한때 6천 명을 넘던 환자 수는 현재 300명대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마저도 모두 음성입니다. 평균 연령은 80세에 육박하고 대부분 노인성 질환을 앓다 보니 병원 본래 기능이 약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소록도는 섬 전체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구역으로 일반인 접근이 극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4년 동안 출입이 통제됐던 소록도는 지난해부터 중앙공원 등 일부 지역만 개방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의료구역을 제외한 소록도 관리권을 지자체로 이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도로관리, 하수도 등 기본적인 행정지원과 일제강점기 문화유산 관리를 위해 관리권 이관을 서둘러야 한다는 겁니다. 고흥군은 2028년 이관을 목표로 보건복지부와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유지 관리를 해서 후세에게 소록도의 한가한 그리고 그런 옛날 과거 아픈 역사를
보존해서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주민들도 소록도 관리 체계 개선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가 설문조사를 진행했더니 10명 중 8명이 생활 인프라를 고흥군이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록 주민들도 한센병에서 다 완치가 되었고 저희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같은 이웃 같은 그런 소통도 하고. 현재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소록도 기능과 개편에 대한 정책 연구 용역은 내년 3월쯤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원 건립 100여 년 만에 소록도 관리 체계의 조정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신안 여객선 좌초와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욱조 의원은 퀸 제노비아 2호 좌초를 계기로 해상 사고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대처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선장이 직접 지휘해야 하는 좁은 수로의 명확한 기준과 범위를 지정하고 조타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운항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이 명시됐습니다. 얼마 전 대구에서는 집 없이 홀로 세상을 떠난 무위탁 빈민, 이른바 홈리스를 기리기 위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이처럼 홀로 임종을 맞고 시신을 거둘 주변 사람이 없는 무연고 사망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데요. 그 실태를 대구문화방송 손은민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긴 동짓날을 앞두고 대구 도심 공원 한켠에 소박한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떡과 과일, 나물 몇 개 올린 상에 위패 수십 개와 얼굴 없는 영정 사진 하나. 사람들이 그 앞에 서서 묵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도 인사를 받는 쪽도 홈리스. 쪽방이나 거리에서 홀로 살아가던 이들입니다. 저 이름 중에 사실은 내가 있을 수도 있다. 나이가 많거나 아프거나 이러가 일을 못하게 되면 노숙이나 쪽방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대구 쪽방 상담소와 반빈곤 네트워크가 올해도 홈리스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거리에서 홀로 생을 마감한 이들을 기리고 팥죽 한 그릇 나누며 고인들과 비슷한 처지인 홈리스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존엄한 죽음을 애도할 시간 없이 이제 쓸쓸히 혼자 돌아가시는 그런 실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추모제로 저희가 그분들을 기억하려 합니다. 가족, 사회와 단절된 채 극빈의 상황에서 홀로 죽음을 맞는 이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올해 대구 지역 무연고 사망자는 357명. 처음 300명대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50명 더 많아졌고 5년 새에 2배 늘었습니다. 시민단체는 무연고 사망자 3명 가운데 1명꼴로 홈리스 주민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시신을 관리하지만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고가 없는 사람도 생애 마지막을 존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요즘 경남 거제에선 겨울 진객으로 불리는 대구잡이가 시작됐지만 어획량은 급감하는 추세입니다. 고수온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MBC 경남 김상원 기자가 조업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거제 외포항을 출발해 20분. 칼바람 맞으며 도착한 어장에서 그물을 걷어올리자 물메기와 잡어 사이로 대구가 섞여 올라옵니다. 자리를 옮겨가며 그물을 올리지만 신통치는 않습니다. 한류성 어종인 대구는 겨울에 알을 낳기 위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허가구역에서만 그물을 치고 잡을 수 있는데 수온이 높다 보니 잘 안 잡히는 겁니다. 11월 달쯤 돼서 이 북서풍이 쎄로 불어가고 수온이 팍 떨어져야 되는데 옥은 조금 잡아도 밑 수온이 뜨시기 때문에 대구가 이리 안을 빨리 못 들어가더라고요. 최근 위판량을 보면 3년 전까진 10만 마리를 넘던 것이 2년 전 3만 6천 마리, 지난해 1만 5천 마리로 급감했습니다. 위판장에서도 대구뿐 아니라 물메기와 아귀가 많이 거래됩니다. 대구 경매가는 보통 5만 원 안팎으로
어획량이 주는데도 가격이 약세입니다. 소비 부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잡이 어민들은 현재 1월 16일부터 한 달간인 금어기를 늦추고 조업 허가 구역을 조정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대구를 어에 가는 호망 허가 구역이 지금 현재 그 위치는 대구가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대구 호망을 그 허가 구역을 다시 재설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초 이맘때 열리던 대구축제는 어획량 부진에도 소비 촉진을 위해 내년 초로 늦춰서 1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열립니다. MBC 뉴스 김상원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 소비자들이 전국적으로 집단 소송에 나서고 있는데요. 제주에서도 관련 소송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제주문화방송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뒤늦게 알려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새나간 전례 없는 사고였지만 쿠팡 측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As we learn and confirm the facts, we will be rolling out a responsible compensation plan for our customers. 분노한 시민들은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온라인에는 이미 30여 개의 집단소송 카페가 만들어졌고 가입자 수만 77만 명을 넘어선 상황. 제주에서도 단체 소송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도내 한 법률사무소에서 소송인 1,000명을 모아 20만 원씩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로 한 겁니다. 제주는 지리적 특성 탓에 소비자들의 쿠팡 의존도가 높은 데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통망이 열악하여 생필품이나 식료품 구매에 있어 쿠팡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전국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영업에 필요한 자재나 소모품을 육지에서 긴급히 공수하기 위해서는 쿠팡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15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다음 달 3일까지 선착순으로 1,000명을 모집해 무료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애들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우유, 휴지, 세제 이런 걸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대기업이 이런 거를 소홀히 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하지만 피해자들이 실제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쿠팡이 피해 보상안을 마련하거나 민사조정에 적극적으로 응하면 6개월 이내에 마무리될 수 있지만 판결에 불복하면 2, 3년의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이 최우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은 2024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 평가에서 종합점수 92.1점으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중증 응급 환자와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운영 등 지역의 필수 의료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주 진보연대가 광주 군공항 이전 합의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진보연대는 성명을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 합의는 무책임한 정치적 봉합일 뿐 주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결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소 10조 원에 이르는 이전 예산을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광주시가 충당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없다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전남의 저탄소 농산물 인증 면적이 전국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전남의 저탄소 농산물 인증 면적은 전국 최대 규모인 5,664헥타르로 전라남도는 연간 15,000톤 이상의 탄소 배출 감축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농업기술을 적용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한 농축산물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나주시와 강진군이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보급한 농작업 편의 의자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두 지자체는 올해 고령농과 여성 농업인을 중심으로 모두 4,600여 개 편의 의자를 전액 또는 보조 지원해 장시간 쪼그려 앉는 작업에 따른 허리와 무릎 부담을 크게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나주시와 강진구는 편의이자 보급을 확대해 농업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오늘은 강한 바람과 함께 어제보다 더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2도의 기온 분포로 어제보다 10도 가까이 떨어지겠습니다. 강추위와 함께 눈도 이어지면서 내일까지 전남 서해안 지역에 최고 8cm, 광주와 그 밖의 지역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주말인 토요일까지 이어지다 일요일부터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